오늘 코리아 헤럴드에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권익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줄임말인 거죠. 여기를 이제 찾아갔던 공익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이분이 답답했는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보하신 이분은 이제 경기도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정책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패 방지가 제일 1순위다 이러면서 공익 제보자들에게 아주 큰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나라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제1덕목으로 그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부패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제보한 내용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찌 될지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인데요. 이 심상치 않은 공익 제보의 내용은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의 입찰 담합, 여기에 대한 폭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당 이익이 수백억 원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가 공공기관하고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지, 어떻게 연결될 사람들일지 이제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제보자가 신고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과연 왜 그랬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하려고 했던 이익의 규모,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공공기업이면 나라 돈이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여기에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뒤에서 여전히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전인데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접한 분야인데 여기서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겨먹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지는 건가요? 오로지 우리 국민이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제보자의 위험과 불이익,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애썼던 경기도민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영 철학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니까 결국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를 찾아간 거겠죠.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진짜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분이 원하는 결과에 전혀 도달을 못해서 이제 답답해서 경기도를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거죠.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우려하잖아요. 이것은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뿌리가 썩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거다고 항상 강조하는 이재명 도지사이기 때문이죠.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고리, 월성 이런 데서 원전 건설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해서 순찰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들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데 이걸 이재명 도지사가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거거든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나라를 좀먹는 거죠. 이게 바로 후진국 병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용감한 분으로 해서 일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이제 해결의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헤럴드 뉴스가 이 멋진 기사를 내준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후속 기사를 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과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고 아주 그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알차게 잘 짜는 그런 성실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직원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과천이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서 살기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지관 입장에서는 17년 동안 아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잘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시설이 너무나 많이 노화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공간은 굉장히 흡수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반드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기도지사한테 여기 이제 시장이 열심히 자기들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오도록 만든 거죠.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 곳이 많은가요? 가는 데마다 다 그냥 할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탁구 치는 데를 갔어요. 어릴 때가 아니고 대학교 때 탁구를 좀 쳤다네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쳤는데 뭐 그렇게 공이 잘 맞진 않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탁구 치는 걸 봤는데 아주 그래 초보자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이제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운동신경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잘 쳤겠다 하는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포즈.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어요. 바둑 TV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1시간 가까이 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바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 바둑 방송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초대해가지고 물론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둑 할 때 이게 알이 없어가지고 뭐 고무를 잘라가지고 까만색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얘기가 제가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 노인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바둑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길이 다 보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한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재명 도지사의 특징은 뭔가요? 탁구를 하면은 자기가 대학교 때 탁구 쳤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또 탁구를 같이 한번 쳐보고, 그리고 옛날에 바둑했던 그 그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사람들 바둑하고 있는데 그 심리선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육기사가 아니고 보육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교육에 관련된 어린이 교육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얼마나 흡수가 빠른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정책 간담회 그런 곳,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곳, 아니면 또 뭐 스포츠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이제 비전이 있는 행사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하죠. 또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비전을 나누자, 공유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데 완전히 정말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그 사람들을 고무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게임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게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말이 많은 어떤 팀들이 있잖아요. 한 그룹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는 막 게임을 뭐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 잘못된 거죠.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게임을 어떤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이 문제인 거잖아요. 게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문제거리,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막 게임을 할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여튼 중독에 관련되면, 중독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은 뭐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게임의 피해에 대해서만 완전히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 안에는 좀 인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게임은,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그 게임도 그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독서를 즐기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것도, 또 게임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 그 중에 하나인 건데 그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게임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어떤 4차 산업에도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선도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막무가내로 게임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모자라는 생각을 가진 어떤 집단들이다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마디씩 내뱉는 말, 잠깐 하는 행동들은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친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는 고무적이다. 아주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버스 준공영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 해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큰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왔던 어떤 그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국회의원들, 경기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 온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나란히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목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홍천 이분이잖아요. 저는 이분을 항상 눈여겨봤거든요. 왜냐면은 김어준이 이제 창고 같은 데서 뉴스 공장할 때 이분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이분이 쿨한 겁니다. 완전히 솔직하고 굉장히 그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자기 분명한 소신이 탁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꼼수, 아주 그 지저분해 보이는 더티 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중 삼중으로 막 이중 인격자의 어떤 그런 스타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딱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전해철 같은 사람은 정말 완전 이중인격자죠. 그런 사람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앞뒤가 완전 틀리죠. 행동 틀리고 말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홍천 이분에게서는 아주 그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고 아주 쿨한 분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분 중에 하나가 계시는데요. 이분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 조홍천 옆에 앉아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옆에 앉아 계셨어요. 이분 이름이 정성호 국회의원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또 이제 자기의 가슴에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항상 이재명 도지사 옆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 얄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중인격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유상종이잖아요. 어쨌든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행일치가 되는 정성호나 조홍천 같은 사람이 하게 된다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수백억 원대의 공익제보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낸 곳은 헤럴드경제 하나뿐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 대신에 헤럴드경제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헤럴드경제 화이팅이에요. 예, 바이.